제가 발표할 논문은 Native Sparse Attention, Hardware Aligned and Natively Trainable Sparse Attention이라는 논문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집티크에서 낸 논문이고 25년도 2월 달쯤에 나온 논문입니다. 인용수는 한 149회 정도 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 논문은 그 스파스 어텐션 논문인데 기존에 이제 스파스 어텐션을 하면 어쿠러시 저하가 생기는데 이 논문은 풀 어텐션 대비 퍼포먼스 어큐러시도 더 잘 나오고 또 디코드와 포워드, 학습 이런 것까지 다 속도를 이렇게 개선을 시킨 그런 논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차로는 먼저 기존 스파스 어텐션의 한계를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해당 논문의 컨트리뷰션인 NSA 세 가지 이제 어텐션에 세 가지 모듈이 있는데 첫 번째로 컴프레션 어텐션, 그리고 셀렉티드 어텐션, 그리고 슬라이딩 어텐션 이렇게 세 가지를 메커니즘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NSA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하드웨어 어웨어하게 커널을 최적화한 그런 내용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까지 다루고 마지막으로 실험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기존 스파스 어텐션의 좀 한계를 확인해 보면 먼저 이제 기존 스파스 어텐션은 이제 페이지 리스트릭트 즉 어떤 프리필과 디코딩 중 하나의 어떤 단계만 타겟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파스 어텐션을 막 많이 읽어보진 않았는데 H2O, M 인퍼런스 이런 논문들은 이제 프리필과 디코딩 하나만 타겟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그 기존의 스파스 어텐션들은 주로 이제 훈련 후에 이제 어텐션 커널을 스파스 커널로 대체하는 등의 그런 사후 방법을 적용을 했는데요. 그런 방법은 이제 훈련했을 때 어떤 최적화의 경로를 훈련한 대로, 그러니까 즉 의도되지 않은 대로 추론 중에 또 커널이 수행이 되기 때문에 좀 성능 저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서 훈련할 때도 이제 스파스하게 좀 어웨어하게 학습을 하면 안 되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스파스 어텐션의 기존 방법들을 예를 들어 클러스터 KB 같은 경우에는 K-민즈 클러스터링 이런 모듈이 중간에 끼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미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일부 스파스 어텐션 중에서는 어떤 훈련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시 어텐션 이런 것들은 훈련이 가능한데 스파스함을 근데 이런 것들은 메모리 접근이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훈련이나 추론을 좀 더 최적화하는 플래시 어텐션 이런 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한계점을 알아보았는데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훈련도 가능하고 어떤 이렇게 논 컨티기어스 메모리 어세스를 좀 더 이런 거를 좀 개선을 하고 하드웨어 친화적으로 설계를 한 스파스 어텐션 논문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티블리 스파스 어텐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문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오버뷰 그림인데요.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파스 어텐션에는 세 가지 모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컴프레스드 어텐션, 두 번째로 셀렉티드, 슬라이딩 어텐션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아래 그림이 전체적 그림인데 이 그림만 이해하셔도 거의 논문 대부분을 이해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하나 잠깐 보면 여기에 연속적으로 길게 원본 오리지널 KB 블락이 있고 이거를 어떤 고정 크기의 어떤 컨티뉴어스 블럭으로 쪼갭니다. 이 쪼갠 거를 이제 어떤 컴프레스드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하나의 어떤 컨티뉴어스한 어떤 블락을 압축을 하고요. 이 압축된 어떤 키 값들 혹은 밸류 값들에 대해서 어떤 쿼리에 대해서 어텐션을 해서 이런 결과 값을 얻어내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어떤 연속적인 컨티뉴어스 블락에 대해서 탑 n개를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탑 n개를 선택하는 걸 보니까 어떤 컴프레스드에서 사용된 정보를 가져와 가지고 어떤 탑 n개를 선택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어떤 초록색으로
좀 어떤 높은 값을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선택을 한 값을 기준으로 컨캣을 해서 또 길게 이제 컨캣을 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어텐션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어떤 KB 블락의 마지막에 어떤 부분, 마지막에 어떤 부분을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과 같이 좀 최신 최신 키와 밸류 값들에 대해서 어텐션을 수행하는 그런 모듈이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컴프레스드 어텐션은 저희가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먼저 일단 글로부터 어떤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대충 한번 쑥 읽고, 그리고 어떤 절이 중요하다, 어떤 단락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단락을 이제 꼼꼼하게 읽겠죠. 그것과 약간 비슷하게 컴프레스드 어텐션은 이제 전체의 맥락을 압축을 해가지고 약간 대강 훑어보는 그런 걸 할 수 있고, 셀렉티드 어텐션은 어떤 중요한 어떤 단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파인그레인드하게 좀 읽어보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뭐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컴프레스드 어텐션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할 건데요. 논문에는 막 수식적인 내용이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설명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애니메이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 값들이 있는데, 이 키 값들은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던 연속된 이걸 의미를 하고요. 뭐 마찬가지로 밸류도 이제 키와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해당 예시에서는 이제 키 값들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키가 이제 9개가 있다고 합시다. 이때 저희는 어떤 연속된 어떤 블락을 단위로 압축을 해야겠죠. 그래서 가령 우리가 4개를 기준으로 압축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1, 2, 3, 4에 대해서 어떤 하나로 압축을 할 텐데, 이때 압축은 어떤 MLP를 통해서 4,D를 1,D로 이제 압축을 합니다. 그럼 여기 4개 있는 키값들의 토큰이 어떤 하나의 어떤 토큰으로, 이 하나의 토큰이 이 4개의 정보를 다 압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그 다음 토큰의 다음 블락에 대해서 이제 압축을 했는데, 실제 논문에서는 이제 이 5, 6, 7, 8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스트라이드 단위로 띄워가지고, 스트라이드가 만약 2다 그러면 3, 4, 5, 6에 대해서 또 점프를 해가지고 3, 4, 5, 6에 대해서 압축을 하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3개에 대해 압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 2, 3, 4, 3, 4, 5, 6, 5, 6, 7, 8에 대한 3,D 3개의 키값을 얻었다고 하면은, 앞선 예시에서는 이제 그거를 쿼리와 어텐션을 했었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쿼리와 QK 연산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뭐 소프트맥스나 뭐 스케일 값을 해준 다음에 이런 로직 값을 얻을 수 있겠죠. 뭐 그 이후에 뭐 이런 어텐션 연산을, 컴프레스된 토큰들에 대해서 어텐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이제 컴프레스드 어텐션 과정이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게, 저희가 이제 1, 2, 3, 4, 5, 6, 7, 8, 9 9개에 대해서 다 맥락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9개에 대해서 지금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는 만약에 이제 스트라이드 2와 같이 이제 이 MLP를 앞으로 7에서부터 시작해서 10까지 이제 한 다음에 이제 압축을 한다고 하면은, 원래는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에서는 9번 그 미래의 어떤 10번의 토큰들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채워가지고 미래의 정보를 보지 못하도록 해주는데, 여기서는 만약에 7, 8, 9, 10에 대한 정보를 전부 압축을 한다면 이제 미래의 정보가 좀 더 유출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9번을 이 블락 랭스보다 좀 더 작은 거에 대해서는 버리는 전략을 취합니다. 그래서 1, 2, 3, 4, 3, 4, 5, 6, 5, 6, 7, 8 이 세 개 토큰에 대해서만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그림에 이제 컴프레스드 어텐션이 있는데,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10번에 대해서 유출이 생기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필요한 정보긴 하지만 여기는 사용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다 사용하지 않고 10번이 왔을 때 전체를 압축해서 사용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뭐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이 컴프레스드 어텐션 모듈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셀렉티드 어텐션 모듈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전과 같이 9개 키 혹은 밸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기존의 이제 셀렉티드 어텐션에서는 연속된 키 값들을 어떤 고정 크기의 컨티뉴어스 블락으로 나눈 다음에 이거를 뭐 탑 n개를 선택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일단 컨티뉴어스 블락이 고정 크기만큼 나뉠 겁니다. 만약에 고정 크기 4만큼을 나눈다고 하면은 전체 9개에 대해서 1, 2, 3, 4, 5, 6, 7, 8 나머지는 하나니까 하나가로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블락이 생길 거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게 저희가 아까 이전에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어떤 단락이 중요하다 했을 때 어떤 단락이 있는데 그 단락이 중요한 걸 어떻게 LLM은 학습할 것인가 할 때 결국에 이 어떤 셀렉티드 블락에 대한 중요도를 어떻게 구할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어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령 뭐 1, 2, 3, 4에 대해서 뭐 다 어텐션 스코어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 다 어텐션 연산을 해서 뭐 스코어 값을 구해볼 수도 있을 텐데 해당 논문에서는 그렇게 하면 너무 연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전에 구했던 어떤 컴프레스드 블락 스코어 정보를 재사용하는 정보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그 컴프레스드 어텐션에서 각 1, 2, 3, 4, 3, 4, 5, 6 그거에 대한 2K 값, 그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어텐션 스코어 값을 저희가 구했었죠. 1, 2, 3, 4에 대해서 뭐 가령 0.1, 0.4의 확률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5, 6, 7, 8에 대해서 이 선택된 블락의 중요도를 파악해 본다고 할 때 생각해 볼 게 기존에 어떤 5, 6, 7, 8에 대해서 중요도를 파악하려면 저희가 3, 4, 5, 6대 구했던 어떤 이 정도가 겹치니까 이걸 또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 또 5, 6, 7, 8에 대해서 이 부분이 겹치니까 이걸 또 재활용할 수 있을 거고 이 값들을 모두 합하면 이거에 대해 어떤 5, 6, 7, 8에 대한 중요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어떤 컴프레스드 어텐션을 구할 때 사용했던 어텐션 스코어 값을 재사용을 해가지고 좀 간편하게 중요도를 계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에는 이렇게 좀 복잡한 수식으로 막 인덱스 계산을 하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probability, 뭐 compressed,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compressed attention을 했을 때 이 값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selected 블락의 중요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령 저희가 5, 6, 7, 8, 뭐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해가지고 이 두 번째 selected 블락의 중요도를 구한다고 하면은 식을 전개해 보면 이거에 대해서는 0.4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해서는 이 3, 5, 6, 7, 8에 대해서는 더해주는데 또 5, 6, 7, 8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겹치니까 해당 논문에서는 뭐 수학적인 트릭으로 2를 곱해줘서 이렇게 중요도를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해당 논문에서는 GQA 그 구조까지 고려를 하는데요. 가령 어떤 특정 쿼리에 대해서 어떤 특정 쿼리에 대해서 어떤 키 값을 선택을 한다고 할 때 그 같은 그룹 내에서는 같은 그룹 안에서의 같은 키들은 동일한 어떤 셀렉션 블락을 선택하도록 해주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값은 이제 이건 H 값은 어떤 한 GQA 그룹 내에 이제 쿼리 헤드 개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결론은 이제 그 GQA 그룹 안에서 어떤 쿼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잠시만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룹 내에서 같은 쿼리들은 동일 키와 밸류들을 선택하도록 하는 메커니즘까지 구현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셀렉티드 어텐션을 알아봤고, 그래서 아까 탑 N이 이제 기존에 구했던 컴프레스드 어텐션의 스코어 값을 재활용해가지고 이 초록색 같이 좀 값이 높은 탑 N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탑 N개를 선택을 했다면 그거를 이어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텐션 연산을 해준다.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듈은 이제 슬라이딩 어텐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슬라이딩 어텐션은 엄청 간단한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최근에 키와 밸류들에 대해서 뭐 고정 크기 윈도우 사이즈만큼 어텐션을 취해줌으로써 뭐 최근 정보를 좀 더 잘 회상하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각각의 이제 컴프레스드 어텐션, 뭐 셀렉티드 이거에 대해서 아웃풋을 각각 구할 텐데 이거를 동일한 가중치로 합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게이티드라는 게이팅 함수를 거쳐가지고 학습 중간에 이런 어떤 것이 좀 더 중요할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 0에서 1 사이에 어떤 게이팅을 통해가지고 각 어텐션 모듈에 대한 중요도를 합해가지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어텐션 계산을 하게 됩니다. 또 말의 식을 보시면 C는 이제 compressed attention, selected attention, 그리고 window attention에 대해서 반복을 하는데 뭐 각 어텐션에 대해서 어떤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전부 더해주는 걸로 최종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복잡도를 이제 풀 어텐션과 좀 비교를 해보면 기존의 풀 어텐션은 뭐 n 제곱, 뭐 정확히 말하자면 d까지 붙어야겠지만 n 제곱 시간 복잡도를 갔는데 이제 NSA에서는 처음에 compressed attention, m은 이제 압축되는 그런 토큰의 개수겠죠. 그래서 시퀀스 랭스에다가 압축된 개수 더하기 또 시퀀스 랭스에다가 탑 n개를 선택하고 탑 n개에 대해서 안에 원소가 여기에는 그 하나 둘 셋 넷 다 8개가 있으니까 가령 여긴 L 프라임이 8이겠죠. 더하기 이제 윈도우 사이즈만큼 다 더해주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M, N, L 프라임, W의 합이 N보다 더 작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풀 어텐션보다 연산량이 좀 더 감소되는 그런 스파스 어텐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발표를 중간까지 했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면 뭐 잠깐 1분 정도 질문 있으면 대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잘, 잘 들리시나요? 한 28분쯤에 승환님이 지금 어떤 걸 작성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해당 어텐션을 사용하면 사실 KB 캐시 사이즈는 모든 전체를 사실 유지하기는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그 전체 KB 캐시에 대해서 특정 어떤 탑 n개를 이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여기 전체에 대해서 탑 n개를 선택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전체 KB 캐시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KB 캐시를 다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긴 합니다. 저 혹시 네, 잘 그러면 들리시나요? 이제 더 이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제 목차에서 이제 다음 단계인 하드웨어 온라인드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이제 네이티브 스파스 어텐션에는 세 가지 어텐션이 있다고 했습니다. 컴프레스드 어텐션, 슬라이딩 어텐션, 그리고 셀렉티드 어텐션이 있다고 했는데 일단 해당 논문에서는 컴프레스드와 슬라이딩 어텐션에 대해서는 플래시 어텐션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셀렉티드 어텐션에 대해서는 좀 다른 어떤 하드웨어에 최적화된 다른 커널을 구현을 했는데요. 그 전에 일단 오른쪽에 아래 그림은 플래시 어텐션 1의 어떤 그림의 메커니즘을 가져온 건데 잠깐 리마인드를 좀 해보자면 뭐 결국에 이제 반복문을 돌면서 이 키와 뭐 밸류 그리고 커리에 대해서 어떤 SRM 크기에 꼭 들어맞는 사이즈로 블락 단위로 가져와가지고 어텐션을 수행하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셀렉트 어텐션을 기존에 이제 그대로, 그러니까 플래시 어텐션을 그대로 셀렉트 어텐션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컴프레스드 어텐션과 뭐 윈도우 어텐션은 다 연속적이기 때문에 어, 그 여기서 블락 단위로 예를 들어 블락 사이즈에 맞게 한 3개 정도의 뭐 쿼리를 가져온다고 하면 이 3개에 대한 쿼리가 다 동일한 키와 밸류에 대해 연산을 하기 때문에 뭐 컴프레스드와 슬라이딩 어텐션에 대해서는 잘 할 수 있는데 셀렉티드 어텐션의 경우에는 각각의 예를 들어 3개의 쿼리가 다 다른 셀렉티드 KV를 연산을 하기 때문에 메모리에 아주 비효율적인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새로운 이제 하드웨어 친화적인 커널을 제안을 하는데요. 이제 핵심 아이디어는 GQA에서 그룹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로딩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여기서 뭐 내부 루프가 있고 그레이드 루프가 있는데 이건 외부 루프이고 일단 외부 루프에 대해서 일단 핵심은 그러니까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잠깐 버벅대긴 했지만 이때 같은 그룹 내 그러니까 그룹 내 같은 쿼리에 대해서는 동일한 KV 밸류를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제 같은 GQA의 그룹이라면 동일한 KV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제 그룹 단위로 가져오는 건데 사실 이거를 좀 설명을 좀 더 말로 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제가 뒤에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플래시 어텐션을 좀 생각해 보면 이제 각 헤드에 대해서 일단 헤드 하나만 생각한다고 하면은 헤드에 대해서 연속된 키와 밸류를 블락 단위로 로드를 하고 뭐 만약에 이 블락을 처리를 했다면 그 다음 블락을 이제 로드해서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오른쪽 보면 뭐 이건 다 이제 GQA에서 같은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같은 KB를 공유를 하고요. 반면에 이제 네이티브 스파스 어텐션에서는 뭐 이렇게 연속적인 걸 가져오면 각각의 쿼리가 다 다른 셀렉티드 KB를 연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다른 헤드에 대해서 다 KB를 동일한 거를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오고요. 만약에 이걸 끝냈다 하면 또 다음 이렇게 다음 쿼리 블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플래시 어텐션에서 뭐 SRAM 크기에 꼭 맞게 타일 단위로 가져왔던 거와 동일하게 여기서 NSA에서도 뭐 타일 단위로 그러니까 타일 단위가 아니라 동일한 SRAM이 꼭 들어간 크기로 가져오고요. 근데 실제로 뭐 이렇게 하나하나 처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병렬적으로 연산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실험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뭐 실험에서는 컴프레스드 블락 그 32로 설정을 했는데 즉 예를 들어 처음 그림에서 보면 이거를 32개 단위로 하나를 압축을 하겠다. 즉 32개를 하나의 토큰 정보에 압축하겠다라는 거고요. 슬라이딩도 16. 그래서 셀렉티드 블락은 뭐 이 컴프레스드 블락의 뭐 2배 정도 크기로 한 것 같고 그다음에 탑 n개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탑 16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총 16 곱하기 64. 뭐 이에 네 이렇게 어텐션 연산이 될 거고요. 슬라이딩 윈도우 사이즈에 대해서는 512개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 훈련 결과를 보면 이제 풀 어텐션과 NSA의 훈련 이제를 비교한 건데요. 풀 어텐션과 뭐 비슷하게 안정적으로 트레이닝 로스가 떨어졌고 뭐 미세하게 좀 더 이제 NSA가 성능이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다른 스파스 어텐션들과의 어떤 퍼포먼스 비교를 했고 뭐풀 어텐션끼리도 비교를 했는데요. 뭐 여기서는 풀 어텐션이 가장 좋았고 뭐 여기서는 뭐 심지어 스파스 어텐션임에도 불구하고 풀 어텐션보다 성능이 더 좋게 나오는 그런 결과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네이티브 NSA는 이제 훈련과 추론 둘 다 되기 때문에 백월드와 포워드 둘 다를 비교를 해봤을 때 왼쪽은 추론, 오른쪽은 학습인데 뭐 플래시 어텐션 2와 비교해가지고 엄청난 성능 개선을 달성했고 뭐 시퀀스 랭스가 더 길어질수록 더 성능 개선도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